자,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및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로 너무나도 수고 많았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 상황인지랑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너무 대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강의를 딱 트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3초 만에 기절할 것 같은 러닝타임이 딱 있는 거야. 듣기가 벌써 싫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굳이 이거 선생님 시험에도 안 나올 것 같고 중간고사 이거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연계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 얘기 먼저 좀 시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내신 시험 볼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번에 중간고사에 객관식이 20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을 6문제 낼 건데 주관식은 영작하기 3문제, 그 다음에 단어 배열에서 주제문 쓰는 거 3문제 이렇게 낼게 라고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그 과목에 대한 실력이 올라가나 갑자기? 아니죠. 시험을 잘 보게 되나?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의 그 방향성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작과 이 단어 배열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6월 시점까지 본 모의고사 중에서 처음으로 평가원이라는 수능 출제 기관이 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께서 그냥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야, 너네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수능을 볼 건데 그 수능을 이런 식으로 낼 거거든. 야, 맛보기 한번 봐봐. 이렇게 던져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받아서 풀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5개월 뒤에 보는 이 수능 시험, 5개월, 6개월 뒤에 보는 수능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를 먼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 것과 선생님이 조금 컴팩트하게 여러분들 넣어주는 거, 그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좀 힘든 것을 시간이 조금 길긴 하더라도 선생님이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씹어 먹여주는 거니까 요 강의, 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꼭 받은 그 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걸 내가 꼭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골라 들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면. 그 다음에 7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 안 들었던 부분들을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총평을 좀 할 건데 길게 해봤자 사실상 크게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거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무슨 얘기 먼저 할 거냐면 요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첫 번째 난이도인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내가 학생이었으면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썩 달갑진 않습니다. 시험 봤을 때는 더럽게 어렵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서 인터넷 딱 보니까 이번 영어 쉬웠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옆에서 좀 재성 친구들이 야, 좀 쉽지 않냐 이번에? 작년보다 쉬운 것 같아. 작년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데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가지로. 첫 번째는 이 대비 난이도라고 할게요. 그냥 대비 난이도 이라고 하고요. 2번째는 체감 난이도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체감 난이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선생님 나름대로 그래도 여태까지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본 사람으로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난이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누구는 쉽다 누구는 어렵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나의 실력이 아니라 작년 평가원 기출문제, 재작년 평가원 기출문제가 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좀 객관적인 지표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순간 그날 당일날 바로 시간을 웬만하면 재고 학생들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풀자마자의 느낌은 뭐였냐면 요게 대비 난이도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그렇게 매운맛은 아니네? 비슷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은 작년보다 조금 쉽다라는 느낌도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딱 문제를 풀고 났을 때의 느낌이에요. 이거는 내 기준으로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평이하게 느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다라고 느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크게 한 2가지인데 지문의 길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33번, 34번 같은 데 가면은 이 토 나오기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이 있는 빈칸인데 문제 지문이 짧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떠나서 일단 읽는데 마음이 좀 편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소재가 작년 같은 6월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것들, 좀 추상적인 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소재가 추상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뭔 개소리야 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구문 실력이 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독해 원리가 좀 입혀져 있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솔직히 어휘도 약간은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매운맛은 아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캡사이신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평이하다. 에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한낮에 나의 개인적인 난이도니까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난 어려웠는데 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니네한테 중요한 건 바로 체감 난이도 아니겠습니까? 요거죠. 실질적으로 나는 긴장도 한 개도 안 하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슬리퍼 신고 시험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시험이라는데 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봤던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례 없던 코비드19 사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공부를 평년에 비해서 많이 했을까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 상황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봐야 돼요. 그러면 뭐랑 연결이 되냐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 적응도가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에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등교 계약한 건 얼마 안 되거든. 그랬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맨날 학교에 갔었을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요번이 조금 더 어색했을 수 있다는 거죠. 상황적인 측면, 거기서 적응. 그 다음에 요것도 이어지는데 EBS 연계요. EBS 연계가 수특 영어에서 1개, 그 다음에 영독에서 6개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중간고사를 원래 5월 달에 봐야 되는데 계속 밀리는 거야. 계속 밀려서 6월 중순, 6월 말에 보다 보니까 디귿자 수특 영어만 한 거야. 그런데 영독에서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6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연계 공부, 그러니까 내신을 좀 오래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비연계를 대비했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연계파를 느끼기가 힘들었다. 이런 체감적인 난이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요게 그래도 아주 어렵다의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비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렵냐?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좀 그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현역 학생으로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시험을 딱 보는데 만만치 않다. 내가 상황적으로 적응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좀 어려운 상태에서 EBS 연계 공부도 많이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난이도였다.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문항별 이슈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문항별 이슈인데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것을 좀 대비해가지고 그 재수생들, N수생들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내서 애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는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느끼거든. 그래서 문항별 이슈에서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굵직굵직한 사항들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뒤에서 강의하는 부분은 21번부터 40번까지 다 하긴 할 건데 굵직굵직한 것만 좀 예를 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대입 파악입니다. 요거는 사실상 빈칸 추론과 같이 묶어도 괜찮아요. 플러스 빈칸이라고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이점이 없어요. 특이점이 없다는 게 쉽다 어렵다 이런 난이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글의 서술 방식이 좀 독특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어려울 만하다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빈칸 추론도 되게 세세한 부분에서 문제를 내는구나. 아니면 되게 글의 방식이 독특해서 주제를 찾기가 좀 힘들다. 이런 특이점 같은 게 없이 그냥 빈칸 네 문제 전부 다 주제에 빵 뚫어놓고서 주제에 해당하는 말을 찾을 수 있는 이 정도였단 말이야. 대입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입파악이나 빈칸이나 글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답을 주는 방식은 되게 평이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9월달 모의고사를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능의 향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쉽다라고 해서 수능까지 난이도 자체가 쉬울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점은 없지만 어려워질 것은 대비해야 돼요. 어려워질 것은 대비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순서별인데 여기는 별을 하나를 주고 싶어요. 순서별.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반드시 두 문제 다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체감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순서가 쉽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순서가 딱딱딱 떨어진다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 많이 들 것 같냐면 그러니까 뭔가 답은 찍는데 이게 좀 불안해. 찜찜한데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걸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not easy였어요. 진짜로 not easy인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평가원의 기조는 잘 유지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의 그 독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이 말을 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의 기조를 유지했다. 학생들이 체감으로 풀기에 쉽지가 않았던 건 맞습니다만 평가원이 야 우리 문제 이렇게 되잖아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잘 분석한 친구들이라면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 2개가 나왔지만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너가 하는 말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공감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 해설 강의에서 꼭 독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삽입. 오, 크리티컬이야. 여기는 별을 한 3개 정도를 주고 싶어요. 3개 정도.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어렵다. 연락 어렵다. 라는 느낌이 빡 듭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이 어딨지? 답이 어딨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은 솔직히 풀 때 들었어요. 나도요. 근데 평가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의 삽입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평가원 교수님인데 얘들아 너네들 좀 변별력은 줘야 되지 않겠니? 내가 여기서 좀 주려고 하거든. 각오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입학 빈칸 순서에서 순서가 조금 까다롭긴 했으나 빈칸도 연계빨을 못 받았다면 어렵다고 했으나 풀만 했어요. 솔직히요. 근데 삽이 와서 시간도 별로 없어 죽겠는데 멘붕 완전 장난 아닌 거야.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은 들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자.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듣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가 어렵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가원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데 얘를 좀 파악해 봐야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요거에 맞게 적응을 하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의가 길이가 얼마나 되던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한두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요. 다시 문항별 이슈. 대입학과 빈칸은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 것은 대비해야죠. 대신에 우리가 9월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자고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좀 쉽게 나오겠죠. 9월에 또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대비를 해야겠지. 순서. 실전적으로 체감상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평가원 기존 유지했기 때문에 풀이 방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기출문제 분석이 잘 돼 있으면 풀만 했다. 솔직히요. 어렵다. 되게 어려워요. 답이 어딨냐?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긴 들어. 하지만 적응하자. 변별력이 있게 되면은 변별력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들, 해결책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쓸까요? 들어갈게요. 3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좀 유심히 봐야 되는가? 유심히 볼 포인트 유심히 봐야지.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유심히 볼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내가 잠깐 이런 말 했어요. 평소에 비해서 단어가 좀 쉽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휘는 중요해요. 어휘의 중요성이라고 쓰고요. 이 말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요. 다이어라고 좀 쓰고 싶습니다. 이게 글을 읽다 보면 분명히 내가 봤던 단어거든. 봤던 단어인데 근데 내가 아는 단어의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어색해. 그러니까 뜻이 2개 이상 있는 이런 친구들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2개, 3개의 뜻까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작년 수능부터 이어져 오는 부분인데 이번도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 있어요. 어휘 공부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말한 어휘죠. 그 다음에 구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구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 독해 원리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끼는 시험이에요. 특히나 뭐에 맞게? 평가원의 코드에 맞게 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거는 강의를 통해서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3번째.
킬러 유형 문제. 킬러 문제는 어려워요. 확실히 이번에 합입이 어려웠어요. 합입이 이번에 여기를 갖다가 조금 변별력의 구간으로 보자라고 확실히 교수님들이 생각하신 것 같아. 이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적응하자. 이렇게 3개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슈가 많은 시험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EBS 연계 체감을 못했다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은 많았다. 단 35번까지의 느낌을 봤을 때는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특이점이 있는 시험은 아니었으나 어려워질 것은 충분히 대비를 해줘서 열심히 공부는 해야 된다. 단 9월달 평가원의 기조를 한 번 더 살펴보자. 동향을. 순서 쉽지 않았다. 평가원의 기조는 유지했으니까 기출 분석 연락해 하자. 삽입, 트렌드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 든다.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적응하자. 킬러 문제가 트렌드가 살짝 넘어가는 추세니까 작년부터 그랬어요. 이게 3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여기에 맞게 적응해서 문제를 풀자. 어휘는 어쨌든 중요하다. 다이어 같은 거 꼼꼼하게 외우자. 독해 원리를 구문 단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수능에 맞는 색깔로 입혀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 기출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적응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시나요? 여기까지만 해서 총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판 지우고 해설 강의 들어갈 테니까 지금부터 21번부터 들어가는데 문제 풀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받아서 푼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새로 뽑아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풀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고 내용은 좀 이해한 상태에서 오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잠깐만 칠판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